자, 계속해서 원문을 보시면 금득화화. 자, 화는 원래 이 조화롭다 그 말이죠. 조화. 온화하다, 화합하다, 화합하다 뭐 그런 뜻인데, 자, 금이 득 얻은데 화의 화를, 불의 화, 조화로움을 얻는다. 이것은 그러니까 불이 제대로 된 그런 용도로 쓰이는 불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금이 화가 이렇게 있는데 금이 화를 제대로 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화극금에서 금을 어떻게 해요? 녹여서 뭔가를 쓸모 있는 기물로 만들 수 있죠. 예컨대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사극에 보면 풀무질 해가지고 쇳물을 녹여서 칼도 만들고 뭐 쟁기, 낫 이런 거 만들잖아요. 특히 이제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 용광로에서 녹여가지고 자동차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주물에다가 넣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이 화의 조화로움을 얻으면 능이 용주 뭐죠? 용주가 뭐죠? 새 녹일 용자에 뭐죠? 주물주자인가요? 이게 되죠. 불릴주. 그래서 세금자가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새를 녹여서 어떤 주물에다 만들어 가지고 그 뭐죠? 용도를 기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쓸모 있는 기구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화극금에서 금을 뭐다 우리가 이 기물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화가 수득 화화. 이번에는 수가 화를 잘 만나면 어떻게 되냐? 수는 뭐예요? 차갑고 화는 뜨겁잖아. 두 개 잘 만나면 서로 조우적인 측면에서도 좋겠죠. 그런 즉 잘 만나면 즉 성기제 이미 질서 정연하게 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와 화가 잘 만나면 수화기제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토를 만나게 되면 뭐죠? 화생토. 화가 토에 의해서 기운을 설기당하죠. 그런데 불명 그러면 밝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이제 이거를 금음자를 쓰죠. 금음엠, 금음. 금음이라는 것은 이제 어두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생토로 화가 토의 기운을 설기당하면 어두워지고 금음이 되고 금음자. 그래서 토가 토를 만나게 되면 불명, 밝아지지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화는 기본적으로 밝아야 되는데 밝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다 많은 경우에 이 사주의 주인공은 어떻게 된다? 건색. 이제 건자가 절름발이 건자에 이 색은 막힐 색자예요. 그러니까 절름발이니까 뭐야? 두 발로 걸어가지 못하니까 불편하고 색은 뭐야? 막히니까 순탄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애가 따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토가 특히 이제 토가 많아서 너무 이 화의 기운을 설기시켜 버리면 토가 어두워지는데 토는 원래 용도는 뭐다? 밝게 해주는 게 원래 용도인데 어두워져 버리니까 제대로 잘 안 된다 그 말이죠. 나 이번에는 뭘 만나냐면 목을 만났어요. 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목화통명이 돼서 적절하게 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목화통명에서 꽃을 피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좋으면 되는데 목이 이제 잘못 쓰이면 어떻게 화가 목을 다 태워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봉목광 모광처. 자, 이 화가 이제 주어는 화겠죠. 화가 목이 왕한 곳에서 만나게 되면 결국 정해져 있어요. 위영 영화로움이 된다. 그렇죠? 결국 영화롭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목이 죽어버리면 어때요? 목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목생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 화가 계속해서 타오를 수가 없잖아요. 앞에서 이 목이 계속해서 화를 해줘야 그랬죠. 특히 뭐라 했어요? 정화가 간목을 만나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목이 계속해서 화를 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목이 죽어버리면 화가 허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난득 어려워져요. 구하는 게 영구 오래오래 가는 게 오래오래 가기가 어렵다. 오래오래 가는 것을 얻는 게 어려워진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 목이 계속해서 땔감을 계속 불을 떼줘야 불이 오래 가지. 땔감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면 불도 꺼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목화통명이 돼서 목이 있을 때는 불이 확 타올라 가지고 밝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이것이 끊임없이 목이 공급되지 않으면 즉 목사 나무가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화가 비리게 되죠. 힘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난득영구 오래 가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 명성이에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니까 비록 뭐한다 할지라도 그죠? 세로 정자인데 유공명 공명이 있다 할지라도
필 반드시 불구장이라 오래가지를 못한다. 오래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금을 만나면 금을 녹여서 뭔가 쓸모 있는 기물로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화가 수를 잘 만나면 어떻게 된다? 수화기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토를 만나게 되면 화가 화생토로 화가 어두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화가 제대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화가 목이 왕한 곳에 가면 목화통명이 돼가지고 어떻게요? 영화로움이 있게 되겠지만 만약에 목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화를 목이 죽어버리게 되면 화가 어떻게요? 하얗게지게 된다. 결국은 계속해서 불을 떼줄 수가 없기 때문에 화가 허약해지면서 결국보다 그 공명이 오래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춘기 견목. 봄철에는 끓여요. 견목. 목을 보는 것을 끓여요. 자, 화가 있는데 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은 화를 점점 어둡게 되지만 환하게 해주지만 목생화를 해주니까 환하지만 목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불꽃을 다 태워버리고 목이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타버리죠. 그래서 여기는 오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싫어하다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싫어하다. 기 번냐라. 뭐죠? 이 목이 어떻게 다 타버리는 거. 그렇죠? 타버리는 것을 싫어한다 그 말이죠. 목이 자, 화가 목이 봄철에 만나면 뭐예요? 봄이면 춘이면 뭐죠?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목이 왕한 걸 만나면 목생화 되는데 나무가 다 타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화가 목을 만나는데 목의 제철이 뭐죠? 봄이죠. 이때 춘의 목을 만나면 춘은 결국 목을 의미하기 때문에 목이 왕한 거죠. 그러면 목이 화를 공급해줘서 결국은 타버린다 그 말이죠. 번이 된다 그 말이죠. 번이 되기 때문에 이 봄철에 목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자, 하기견토 이번엔 토예요. 근데 이거 뭐냐면 여름에 토를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토가 다 뺏겨버려 기운을. 그래서 오기암야라 어두워진다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죠? 이 금음해가 된다 그랬죠. 어둡다 그 말이죠. 어두워진다 그 말이죠. 화가 토에 의해서 기운을 뺏겨버려서 어두워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싫어하고, 자, 축이경금. 자, 이번에는 금을 만나는데 가을철이에요. 가을철에 금은 굉장히 세죠. 그러면 원래는 화극금에서 화가 금을 눌러야 돼요. 그런데 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화가 무력해져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철에 태어난 금을 상대하려면 화가 비록 내가 금을 극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내에게서는 힘에 버거운 상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축이경금 가을철에는 이 금을 보는 것을 꺼려하는데, 왜냐하면 금난극제, 금은 극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제철에 금을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원래는 이제 동사로 보면은 금은 어려워진다, 극제하기 어려운다. 금이 극제하는 게 아니라 금이 극제를 받는 거죠. 화에 의해서. 화의 관계니까. 그래서 금이 목적이니까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금은 극제받음이 어려워진다. 그렇죠? 자, 이번엔 수예요. 수는 뭐죠? 겨울철이죠. 겨울철에 동기견수. 겨울철에 수를 보면 어때요? 왕하죠. 그러니까 각각 봄에는 목이죠. 봄에 목을 만나게 되면 화가 너무 이 목을 다 태워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토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원래 여름은 뭐죠? 화 계절인데 이 토기를 만나면 화가 전부 토에 의해서 기운을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그렇죠? 어두워지고 가을철에는 금의 계절이기 때문에 금이 너무 드세지기 때문에 화가 화극금한다 하더라도 금이 너무 드세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에 의해서 이 극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고, 겨울철에는 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수국화로 해서 꺼져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기견수 수왕즉멸, 수가 왕하게 되면 그런즉 멸,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수국화돼서 불이 꺼져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춘화용명. 자, 봄철의 화는 용명 받고 싶어해요. 환하게 하고 싶은 거지 불욕염 막 활활 타오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염즉 부실, 염즉 그 불꽃이 확 타오르는 적보다 부실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이 적당히 있어가지고 목과 통명도 되면서 화가 환해지길 원하는 거지. 목이 왕해가지고 그 불꽃이 확 일어나가지고 목이 다 타버리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화 욕장, 가을철의 화는 욕장, 소장되고 싶어요. 감추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용명,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가을의 금에는 가을의 그 화는 기본적으로 이 소장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화가 명즉, 드러낸즉, 밝게 하는즉 태조, 너무나 태조, 건조해진다. 가을철은 뭐죠? 이제 바짝 말라가는 계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화가 이때 드러나면 너무 다 말라져 버리는 거죠. 태조한다. 너무나 조율해진다 그 말이죠. 동화, 겨울철의 화는 욕생, 살고 싶어해요. 그래서 불욕살,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살즉 만약에 이 극을 받게 되면 우리 이제 이 죽임을 당한즉 헐멸, 뭐죠? 소멸해 버려요. 수국화에 의해서 뭐죠? 수의 왕한 수에 의해서 화는 극을 받으면 어때요? 꺼져 버린다 그 말이죠. 헐멸, 소멸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화가 있는데 자, 목은 뭐죠? 적당히 있으면 목가통명도 되고 뭐죠? 나무가 적당히 있어서 밝게 해줄 수 있는데 이건 좀 논리가 안 되는데 목이 봄의 목은 뭐죠? 재계절이란 말이죠. 목이 왕해지면 어떻게 되나? 목이 왕성해지면 화를 너무 생해주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걸 다 뭐죠?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꺼려 한다는 거죠. 봄은. 그 다음에 토는 여름철인데 여름철의 토는 화생토로 했다 보니까 화에 너무 설기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둡게 한다 그 말이죠. 어두워진다. 우리가 또 이제 나중에 나올 수 있겠지만 금음하다. 화는 이 뭐죠? 토에 의해서 설기당하기 때문에 화 자체가 어두워져 버리죠. 그 다음에 가을철에는 뭐죠? 금이죠. 자, 금은 근데 화극금에서 원래는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물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을철의 금은 금이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극이 안 돼 버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극이 안 돼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난극, 극제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의 수죠. 겨울철 수는 왕하잖아요. 어떻게요? 수국화에서 어떻게요? 헐멸하고 되어 있는데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화가 꺼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 정도 되겠죠. 이게 이제 각각 오해의 관계를 각 계절이 왕해지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차단. 이 단락은 뭐뭐 할 수 있다. 뭐뭐와 더불어서 적천수 십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죠. 십간의 성정절, 십간의 성정에 관한 그러한 절을 참고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간은 여기 그러겠죠. 그래서 이 단락은 적선수 십간 성정에 관한 그러한 절을 참고해서 볼 수 있다. 병화는 병화는 맹렬하다. 병화는 맹렬하기 때문에 모설. 자, 설의를 기만하고 그 다음에 설을 업신여겨요. 자, 화가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병화가 맹렬하기 때문에 실은 병화가 제대로 작동되면 어떻게 해요? 눈도 녹여버리죠. 그러니까 눈도 설도 업신여기다 그러면 업신여기를 못 짜죠. 업신여겨버리고 그 다음에 설의상자죠. 설의를 기만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만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의도 무시하고 눈도 업신여긴다 그 말이죠. 화는 겨울철에 화가 제대로 나면 어떻게 하고 눈도 다 녹여버리고 설의도 다 녹이고 그 다음에 안개도 어떻게 다 거쳐버리게 해버리죠. 그렇죠? 병화가 맹렬하면
그래서 이 병화가 또 맹렬하면 불의 수극화, 수의 극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태양으로 보면 되죠. 태양으로. 자, 정화는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꺼질 수가 있겠죠. 근데 태양은 우리가 지구에 있는 물로 태양을 식힐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불의 수극야라. 그 수가 극하는 것도 불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두려워할 했자니까요. 자, 수화 상화. 수가 화가 서로 상화, 서로 화합을 하게 되면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런즉 성 이루게 돼요. 기재지공 수화기제라고 그러죠. 수화기제가 있고 수화미제가 있죠. 자, 이건 맥락강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수화가 잘 어울려서 이 하는 것을 그러한 공을 이룰 수 있고, 복목왕지. 자, 목이 왕한 것을 만나게 되면 그런즉 현 통명지상, 목가통명을 그러죠. 목가통명의 그러한 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방본은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인쇄본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방본에는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봉수난생, 수를 만나게 되면 난생, 생하기가 어렵다라고 잘못되어 있다. 자, 화의 입장에서 지금 화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화 입장에서 수를 만나게 되면 당연히 난생, 생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게도 돼 있다. 요게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왕한 목을 만나게 되면 목가통명을 이루는 게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목가통명을 이루게 되지만 너무 왕하게 만나게 되면 목이 다 타버릴 수도 있다. 그건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최파 무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무토다. 왜 그러냐고 하니 회화지광, 화의 광, 빛을 뭐예요? 금우맨자죠. 어둡게 해버려요. 자, 금우맨 어둡게 해버린다. 아까 암자가 나왔었죠. 어두울 암자 같은 뜻이겠죠. 금우맨 어두울 암자. 그러니까 화가 있는데 토가 화의 그 빛을 다 빨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어두워진 그 화가 자체가 어두워진다. 그래서 화실기명, 화가 그 밝음을 잃게 된다 그 말이죠. 토 편어져, 토가 어떻게 해요? 편향되어서 조열해지죠. 그렇죠? 너무 화가 많으면 토가 어떻게 해요? 건조해져 버리죠. 그렇죠? 적천수운, 적천수에서 가라사대, 토중생자, 토가 많은데 그 생조하는 자유로움이 있다. 만약에 토가 많으면 뭐죠? 화가 생하는 화생토로 해주는 그러한 자비로움이 있게 되고, 화성맹렬, 화의 성질이 맹렬하게 되고, 맹렬하지만 이왈생자, 또 생하는 자애로움도 있게 된다. 화가 너무 그러니까 토가 많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토가 많을 때는, 즉 그런 데는 실기성이 그 성질을 잃어버린다. 화가 그 맹렬한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다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 사주의 주인공은 건생야라, 절름발이에다가 맡기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화가 토에 의해서 그 어두워지면 화의 본래의 본성은 뭐다? 밝음을 의미하는 건데, 이 토에 의해서 어두워져 버리면 제 성질을 잃어버린 거죠. 실기성이라 그 성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주의 주인공은 어떻게 된다? 막힘이 많다, 난관이 많다. 그렇죠? 지금 화가 그런 경우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어춘, 봄에 태어나면 어떠냐? 반가워요. 기통명, 그 목가통명 되는 것을 반가워하고 불욕하고자 하지 않아요. 염열, 그 불꽃이고 불꽃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적정하게 목가통명 돼서 꽃도 피우고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원하는 거지, 그 불꽃이 그 나무가 다 타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끄려하는 거예요. 견목다, 목이 많은 것을 끄려한다. 목이 많은 건 뭐예요? 목은 뭐예요? 춘이죠. 목의 계절이. 그래서 봄에 목을 만나면 목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어 추동. 자, 화가 언제 태어나면 가을과 겨울에 생어,
태어나게 되면 어디에서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뭐가 화가 제철이 아니죠. 휴수지지라 휴수의 그러한 운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지이기 때문에 수 모름지기 유목 이 모름지기 수 유목 이생지 목이 있어서 이생지 생함을 얻어야 된다. 자 목은 화가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면 약해지죠. 그러니까 목생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목이 생함을 목의 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 이생지 목이 생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불이 마땅하지 않아요. 금수 기왕 금수의 기운이 왕한 것을 마땅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가을철에는 화는 뭐죠? 쇠미 쇠약해지고 미약해요. 금이 왕하게 되면 영난극제 극제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자 화가 있는데 금이 이렇게 많아요. 가을철에 태어났고 특히 신유월에 태어났으면은 금은 왕한데 화는 약하죠. 목도 없어요. 화도 없어요. 비금과 인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화가 약해서 화극금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원래 힘이 좋지만 그 힘이라는 것이 난극제 이 왕한 금의 기운을 극제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말이죠. 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화극금이 화가 있는데 수가 왕하면 수극화 돼버리죠. 꺼져버리죠. 기세 헐멸 그 기의 세력이 헐멀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사라져 버리고 비중화지도야 알아. 그거 중화가 안 된다. 수가 화가 적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뭐죠? 수화기제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수가 많고 겨울철에 수는 수가 망한 거죠. 겨울철에 태어난 화는 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중화지도야라. 그래서 중화의 도를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그 수가 왕하게 되면 화의 기세가 헐멸 꺾어져 버린다는 거죠. 화의 기세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상하 아래에서 자세하게 보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이 정도로 계략적인 화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밑에서 이제 병화와 정화에 대해서 각 월별로 볼 텐데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화의 지금 일반적인 성질을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